자, 여러분 요거 제가 아까 실수했던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정정 좀 할게요. 아까 여기 값이 잘못 나왔잖아요. 그죠? 결정함수 만들 때 제가 회기식을 이렇게 y에 대한 함수로 바꾸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그죠? 이 y 자체가 사실 하나의 값이잖아요. 정해진 값이죠. 근데 이제 여기를 제가 어떤 x에 대한 출력값으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얘도 어떻게 보면 입력이잖아요. 그죠? 무게. 길이와 무게를 넣으면 하나의 값이 나오는 거니까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입력이 두 개여야 되니까 입력값을 함수의 입력값을 두 개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 단순하게 그냥 이 첫 번째에 대한 가중치에 두 번째에 대한 가중치 편향을 그냥 싹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결정함수예요. 이렇게 해서 결정값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동일하게 나옵니다. 모델이 예측한 값과 동일하게 나와요. 반올림 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정을 할게요. 됐죠? 자, 일단 요거 우리가 한번 저거 그림 한 번만 그려보고 갈게요. 자, 일단 스캐터 플롯을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저희 데이터가 뭐죠? 도미, 그리고 빙어, 두 5종을 3점도로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이제 표준화된 걸로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을 그어보세요. 모델이 찾은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선이 두 개의 클래스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나오는지 자, 일단 요 두 개 지금 보시면 스케일된 전체 학습 데이터가 있죠. 요거는 학습용이고 시험용인데 두 개 붙이면 되죠. 자, 그래서 요거 스케일드 TRD랑 스케일드 TSD 두 개를 위아래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스케일드 TRD. 자, 근데 여러분 요건 이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고 넘파이잖아요. 넘파이도 붙일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시겠으면은 판다스로 바꿔서 하셔도 돼요. 판다스로 바꾸려면은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자, 그 다음 컬럼명은 지정을 해줘야 되니까 원래 TRD였잖아요.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해서 컨캣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랑 두 개를 컨캣 하면은 전체
쪼개기 전에 데이터가 나올 테니까 이거를 concat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고, 혹시 numpy를 쓰실 수 있으면은 바로 과정 건너뛰고 numpy로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numpy를 따로 수업에서 진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판다스로 바꿔서 할게요. 자, 이렇게 붙이시고, 자, 요거 붙일 때는 요거 한번 해주는 게 좋습니다. reset index. 그룹은 true. 여기 붙으면서 0, 1, 2, 3, 4 하다가 여기서 0이 또 나오죠. 이 인덱스가 꼬이면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웬만하면 인덱스는 다시 붙일 때마다 재조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이름을 짓기를 scaled train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요 중에서 저것만 뽑아가야죠. 브림은 브림만, 스멜트는 스멜트만 뽑아가야죠. 그래서 이 TRT 그리고 TST 요 두 개도 일단 붙여줘야겠죠. 위아래로. 이게 하나였던 거를 두 개로 쪼갠 거니까 다시 하나로 합쳐야 되잖아요. pd.concat 엑시스는 따로 지정할 필요 없습니다. 위아래면. 그리고 요 칼럼명은 우리 알고 있죠? 스페시스. 잠시만요.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네요.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시리즈라서 그래요. 판다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자, 그래서 요거는 분리하기 전 타겟 데이터, 정답 데이터였고요. 그 다음에 요거 역시 인덱스가 중구난방이라서 이게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여기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타겟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같은 위치에 있는 걸 뽑아가야 되니까 논리 인덱식 사용하겠습니다. 이거를 brim idx라고 할게요. 됐죠? 그 다음에 scaled train 전체 데이터에서 자, 요게 뭐다? 도미 데이터인 거죠. 그럼 스멜트도 똑같이 해줄게요.
됐습니다. 잘 됐는지 한 번만 보고. 스멜트, 그림. 자, 두 개 얻었으니까 이제 그리시면 돼요. 자, X는 Y는 자, 이게 이 판다스라서 데이터 프레임이라서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가만있어봐. 죄송해요. 요게 아니라 데이터를 일단 브림을 먼저 그릴게요. 부미 데이터를 가지고 먼저 X축을 길이로 해주고 Y축을 무게로 해주겠습니다. 이게 이제 도미 데이터인 거고요. 여기에다가 스멜트 데이터까지 넣어주고.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보던 그림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선을 딱 어디에 그으면 되겠어요? 여기 그으면 되겠죠, 여기. 요렇게 해서 여기다 그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선을 그을 건데 선 긋는 거는 아까 우리가 이 로지스틱 회기가 찾았다 그랬잖아요. 그 회기 선을. 그거에 대한 식이 요거였어요. 이거. 그래서 제가 아까 만든 요거 있죠. 요거는 회기선을 그리는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제가 결정함수에다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요 결정값 요거를 밑으로 가져갈게요. 길이에 따른 무게의 상관관계를 지금 나타내는 거죠, 요 식은. 자, 그래서 요거 함수 하나 만들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마이펑으로 할게요. x를 넣었을 때 y 값이 나오는 거죠. 요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요걸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개수랑 편향만 이렇게 가져올게요. 여기서 요거 3개죠. 그래서 길이에 대한 개수, 무게에 대한 개수, 이게 절편, 편향. 주석으로 일단 이렇게 해놓고 요 W1 대신 요거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에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넣어주시는 거, 아까 제가 실수했던 부분. 그리고 B는 요거죠. 마이너스까지 넣어주시면 플러스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로 바꿔주시고 W2는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니까 마이너스까지 넣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가로 치셔야 돼요. 이게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됐죠? 자, 그럼 이제 선을 그을게요. 자, 어디 최소가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x축의 최소값을 마이너스 2로 잡고 최대값도 2로 잡으면, 왜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1.5랑 1.5 사이에 다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하면은 잘리는 일 없게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x축 데이터를 똑같이 아까 np.minSpace를 이용해서 100개 그려줄게요. 100개. 경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100개.
y 값은 요 y펑에다가 요 x 값 넣으면 되죠. 그래서 라인 스페이스, 그러니까 라인 플롯 그릴게요. 자, x는 요 x고요. y는 y펑에다가 x를 넣은 값이에요. 그래서 이 선, 정확히 얘와 얘를 중앙에 딱 가로지르는 선을 정확히 찾은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선을 만들기 위한 x의 가중치, y의 가중치, 편향 이 세 개가 로지스틱 회계 모델이 찾고자 하는 파라미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이 선 있죠, 이 선. 두 개의 클래스를 탁 구별해주는 이 선을 여기는 머신러닝에서는 결정 경계라고 해요. 우린 결정 경계를 그린 거고요. 결정 경계는 이런 식으로 선으로 분류는 무조건 결정 경계를 이용해서 분류를 합니다. 어떤 모델이든. 근데 이제 로지스틱 회기는 그 결정 경계를 회기선을 이용해서 결정 경계를 만드는 거고, 나중에 우리가 또 볼 결정 트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수직과 수평선을 이용해서 그룹을 이렇게 하나씩 나눠가는 방식으로 결정 경계를 만들어요. 자, 그럼 이제 이 결정 경계라는 걸 바탕으로 클래스를 구별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기선으로 결정 경계를 만든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요거를 얘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 모델이 정확도가 100%가 나온 거예요. 애매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되게 애매한 게 있어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불임 말고 제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퍼치라는 물고기 어종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원본 데이터에 보시면 우리가 도미랑 빙어만 꺼냈는데 퍼치라고 해서 농어인가 그럴 거예요. 농어. 얘랑 도미랑 얘네는 좀 크기랑 무게가 비슷한 물고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케이스는 너무나도 명확한 예시였고요. 2번 케이스는 퍼치라는 물고기와 브림이라는 물고기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만 바꿔주시면 되냐면 이렇게 꺼내올 때 퍼치랑 브림을 꺼내오시면 되고요. 그럼 변수명은 따로 안 바꿀게요. 이것도 다 바꾸는 건 너무 일이 커지니까 여기만 바꾸시면 알아서 데이터가 다 걸러져서 나올 거니까 요거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윈데싱 할 때 여기도 터치랑 브림으로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물고기 어종만 바꿔서 우리가 꺼내오는 거예요. 원래 도미랑 빙어만 꺼내왔는데 농어랑 도미를 꺼내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다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Shift 엔터 보시면은 정확도가 굉장히 낮아요. 아까는 1이었는데 어종을 바꾸니까 50%, 테스트 케이스도 60% 엄청 떨어졌습니다. 자,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실행을 해서 자 이게 이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학습이니까 당연히 이게 바뀌겠죠. 파라미터가 바뀌겠죠. 그래서 요거 복사해가지고 선 그릴 때 요 마이펑에다가 고쳐서 넣을게요. 지금 뭐 하는지 이해되시죠? 요거 대신 이제 요거 넣어야 되잖아요. 모델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얘는 마이너스 반영해서 잠시만요. 맞죠?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얘가 있는 곳에다가 얘를 얘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죠, 요거.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마이너스 1.7800 얘 대신 얘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안 붙어 있잖아요. 그렇다는 건 마이너스가 적용이 돼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원래 마이너스를 다시 찾아와야 되고 요 식을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315 요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88인데 요건 양수잖아요. 여기를 마이너스로 바꾸고 여기 넣어주세요.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나중에 한번 요 식을 보고 대입하시면 됩니다. 요게 길이에 대한 가중치, 무게에 대한 가중치예요. 부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려지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파란색이 아마 그 도미F고 노란색이 농어일 건데 얘네들은 다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정확한 이 선을 긋기가 힘든 거죠. 그나마 이 데이터에 대해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 찾은 가장 적절한 선은 여기라고 판단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확도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걸로 이제 예측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엄청 많이 틀려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비선형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도 어쨌든 그 내부 기저, 내부 알고리즘이 회귀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로지스틱 회귀가 성능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자, 역시 회귀라는 것은 선형적인 거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분류에서도 그렇고 회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선형 관계인 데이터에서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데 비선형일 때는 사용하기가 너무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자, 이때도 이제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첫 번째로는 얘도 다항회귀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좀 더 명확하게 구별해줄 수 있습니다. 결정 경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만약 데이터가 이렇게 예쁘게 있으면 아까처럼 상관이 없는데 너무나도 명확하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데도 껴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어쩔 수 없이 100% 분류하기는 힘들죠. 이게. 선으로는 이게 100% 구별이 안 되죠.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어쨌든 영역 안에 다른 클래스가 포함이 되잖아요. 이러면 100% 예측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그릴 수 있다면, 이러면은 100% 또 구별 가능하죠. 그럼 이 하얀 선을 그리려면 직선이 아니니까 역시 고차, 항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항의 길을 하면은 이런 선을 그릴 수 있어서 100% 구별할 수 있는 결정경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정확도는 올라가겠지만 이거는 역시 똑같은 선형 회계때랑 똑같이 과적합이 생겨요. 정확히 이 데이터에만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거고, 빨간색이 여기 있으면은 다시요. 여기 있으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빨간색이라고 예측해야 맞는데 파란색이라고 예측하겠죠. 대신 우리가 이 노란 선을 결정 경계로 사용했다면 빨간색으로 예측하겠죠. 그래서 일반화된 경우에는 노란 선이 더 예측을 잘할 거고,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하얀 선이 더 예측을 잘하겠죠. 이거는 선형 회귀에서의 과적합과 똑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로지스틱 회귀도 규제가 있어요. 그 리치처럼 규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 써서 규제를 적용해 주시면 이게 좀 이렇게 풀어집니다. 녹색으로 약간 이렇게 풀어져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다항 회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선형 회귀와 마찬가지로. 또는 결정 트리라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다른 모델들을 보기에 앞서서 일단 회귀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하고 또 의외로 많이 쓰이는 좀 핵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모델을 이용해서 수치를 예측하는 것과 범주를 예측하는 회귀 분류 모두 해본 겁니다. 근데 이제 회귀에서도 그렇고 아까 우리 예전에 영화 평점, 숙박류 여기서도 성능이 한계가 있었고 선형 회귀, 지금 로지스틱도 이런 경우에는 선형으로는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둘 다 회귀도 그렇고 분류도 그렇고 우리가 결정 트리라는 걸 쓸 건데 이거는 확실히 좀 더 성능을 높게 우리가 올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쓰기 전에 요거 하나만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형 회귀. 자, 회귀 모델의 평가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R2, RMS, NA.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세 가지가 있었고요. 그때그때 내가 필요한 거를 선택해서 보시면 된다. 자, 근데 분류 모델은 회귀 모델이랑 평가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정확도라는 개념이 있고요. 재현율이라는 게 있고 정밀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일단 이 세 개에 대한 개념을 좀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는 일단 우리가 10분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 올려드릴게요.